보시면은 교실은 어떤 곳인가 해서 네 가지 답이 있습니다. 교실은 오답이 적게 나올수록 좋은 것이다. 교실은 정답을 말하는 것이다. 교실은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교실은 오답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생각 중에서 선생님들이 교실은 이런 것이다. 좀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번호를 쓰시고요. 그리고 저 A, B, C, D 여기 선생님들이 선택하셔가지고 A, B, C 저기다가 뭐 나와서 동그라미를 쳐서 좋고 지금 좌석이 있어야 되는데 저 좌석 안 붙으니까 그냥 동그라미를 쳐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A다. 그럴 때는 근데 자신이 없어. 아마도 B가 아닐까 싶을 때는 해당 나누다가 선생님도 동그라미를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나와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자, 하여튼 C가 많으시네. C가 또 교실은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D가 교실은 오답을 하는 것이다. 또 자, 교실은 오답이 적게 나올수록 좋은 것이다. 이거는 한 분도 선택 안 하셨고, 다음에 교실은 정답을 말하는 것이다. 한 분도 선택 안 하셨습니다. 교실은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교실은 오답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선생님들 각자가 판단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그 들으신 내용에 따라서 이제 판단이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강의는 오답의 공포로부터서 해방, 오답의 공포로부터서 어린이들을 해방시킵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얘기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현행 수업의 최대의 문제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B 양군으로 분열되는 현상과 그것이 고정화되는 현상, 이것이 최대의 문제점이라고 나는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라면 누구든지 다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필요 최소한의 내용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책무이고 그것이 수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AB 양군으로 분열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고정화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행 수업의 최대의 문제점은 사고하는 어린이군 A군이란 말이에요. 사고하지 못하는 어린이군. 사고하고 싶어도 사고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못한다. 이렇게 AB 양군으로 분열되고 그것이 고정화되는 현상.
그렇다면 오늘의 수업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전원으로 하여금 사고함으로써 사고를 기르는 일이 수업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수업인데, 어떤 현실이 있느냐?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A, B 양군으로 분열되는 요인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교실에 정답과 오답이 있다. 이 교실에 정답과 오답이 있기 때문에 A, B 양군으로 분열된다. 그리고 그것이 고정화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답이란 무엇이냐? 교사의 머릿속에 있는 정답. 교사의 머릿속에 있는 정답. 그 다음에 오답이란 무엇이냐? 교사의 머릿속에 있는 정답 이외의 모든 어린이들의 생각. 그래서 교실에는 정답과 오답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A, B 양분화시키고 그것을 고정화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전부는 아니죠. A, B 양분화되고 고정화되는 요인의 전부는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이거.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가 하고 싶으냐 그러면은 결국 정답주의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 이것을 알아맞히게 하는 것이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을 알아맞히는 것이 공부다 하고 어린이들은 생각하고 있다. 선생님들도 어린이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정답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어린이들도 정답주의의 포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정답주의의 포로로부터서 우리 선생님도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들도 빨리 해방되어야 된다. 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AB 양분화 현상이 아마도 사라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수업은 마치 정답 알아맞히기 대회를 하고 있는 시합장인 것 같다. 그런 것이 선생님이 뭔가 발문을 던지지요? 그러면은 순발력이 좋은 몇몇 어린이들이 거수합니다. 거수하고 그 중에 한 명이 지명받고 발표를 합니다. 그것이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과 일치되지 않으면 어떤 선생님이 신호를 보냅니다.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아까 손 들었던 애들이 또 거수합니다. 그 중에 또 한 명이 지명받고 또 발표합니다. 이것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이 나오면은 크게 칭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단히 외람된 얘기지만은 현행 수업은 마치 정답 알아맞히기 시합장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 이외의 모든 생각을 오답으로 보는 이 생각.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어린이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부진화를 만든 큰 요인이다 그 말이에요. 오답에 의하여 부진화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입학 전까지는
학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부진화가 없었다. 학교에 들어와서 부진화가 된 거라. 그래서 이 수업에 의해서 부진화는 만들어지고 있다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히 외람된 생각입니다만, 자,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은 이 정답주의 하에서 정답주의의 포로가 된 우리 어린이들은 정답과 오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해보고, 오답에 대한 어린이들의 인식입니다. 우선 어린이들은 틀린 생각, 옳지 않은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옳지 않은 생각을 오답으로 본다. 그럼 그 옳지 않은 생각이 뭐냐?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이 아닌 그 밖에 모든 생각은 옳지 않은 생각으로 애기들은 생각하고 있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명한 어린이가 발표한 내용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정답과 맞지 않으면은 틀렸다는 신호를 보내고 다음 애기들이 손들고, 또 틀렸으면 또 신호 보내고, 또 애기들이 손들고,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발표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봐서 이건 확실하지요. 자, 그런데 선생님 머릿속에 있지 아니한 모든 생각을 오답으로 어린이들이 생각하는데 그 오답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 보겠습니다. 틀린 생각이다. 그 다음에 무가치한 생각이다. 쓸모없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답 이외의 모든 생각은 어린이들이 틀린 생각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가치한 생각이다. 그리고 그것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버려지는 생각이다. 아까 지명을 해서 발표한 어린이가 자기 머릿속에 있는 답과 일치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은 채 거기에 어떤 신호를 보냄으로써 다 버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다 이 말이죠. 오답이라는 것은. 그래서 대단히 부끄러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된 생각이다 하고 오답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우리 어린이들이 다른 말을 바꿔 말하면 대단히 부끄러운 것이다. 무시당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열등감을 갖게 된다. 그래서 자존심을 상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답에 대해서 일종의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애들을 잘 지도하려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당신의 생각과 일치되지 아니한 생각을 이제 어린이들한테 신호를 보내서 다니겠습니까? 그때 틀렸다 한다든지 다른 어떤 모션을 통해서 틀렸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게 되면은 어린이들의 심리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고 해서 대단히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한묵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입 딱 다문다 그 말입니다. 입 딱 다물고 한묵. 선생님은 입 다문 채 틀렸다고 하는 것을 암시를 해주지요. 그런데 어린이들은 그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냐면 선생님은 어린이들에게 심리적인 상처가 갈까 싶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지만은 어린이들은 그 교사의 한묵적 반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요. 무시당. 전 존재를 부정한 겁니다.
전 인격을 말살하는 것이고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네, 이런 말은 내가 한 말은 아닙니다. 노부티 요시히로라고 하는 일본의 그 국어 교육의 최정상에 없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을 보니까 오답에 대한 교사의 한목적 의미가 무엇이냐, 어린이들이 어쩌고 생각하느냐, 무시당했다. 나의 전 존재에 대한 부정당했다. 나의 전 인격이 말살당했다. 큰 모욕을 당했다. 하고 애기들은 생각한다 이것입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어린이가 마음 아파할 때가 어느 때냐 하는 것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칭찬받지도 않고 꾸지람 듣지도 아니하고 상대해 주지 않고 무시당했을 때 전혀 선생님이 자기한테 대해서 관심이 없단 말이죠. 이것을 가장 마음 아파한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정신신경과 의사인 이와다 히데키라고 하는 박사님께서 쓰신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참고 정신신경과 의사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저희가 봤던 것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답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에 그 오답이라는 판정을 받은 어린이를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 그러면은 2015년 1월 달입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에 가서 연수할 때에 이 토스의 다니 가즈키라고 하는 대단히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실제 수업을 했어요. 수학 수업을 하셨는데 이런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수로는 얼마냐 이런 것인데, 어떤 어린이가요, 이 나리타라고 하는 어린이가 6분의 4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 담임 선생님은 이 사람 아주 일본에서 토스의 가장, 토스라고 하는 연구 단체에 가장 아주 실력이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이분이 수업을 하시고 이것이 오답이라고 하는 것을 애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했겠습니까? 근데 어린이들이 이것 말고 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이렇게 검토를 해갑니다. 검토해가면은 벌써 검토 과정에서 애기들이 저것은 맞았다, 저것은 틀렸다 하는 걸 금방 식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리타는 어린이가 이렇게 써가지고 이것이 누가 틀렸다 말을 안 했는데 쭉거니 검토해가는 과정에서 틀렸다고 하는 것이 친구들의 발표에 의해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친구도 말하기를, 그 어린이도 말하기를 틀렸다 하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러고 이러므로 이쪽 답과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했는데, 그때 말입니다. 이 아리따라고 하는 어린이가 눈물을 흘렸거든요. 눈물을. 근데
이것을 나만 본 것이 아니라 성원학교 교장 선생님, 신교장 선생님이 나를 찔벅찔벅하면서 저기 좀 봐라. 날에 따라 좀 봐라. 눈물 흘리고 있다. 자기가 풀어놓은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니까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다. 나 혼자만 봤으면 거짓말을 할 것 같아. 근데 신기장 선생님이 저거 좀 봐라. 쭉쭉 봐라. 보니까 애가 막 눈물을 닦고 있어요. 그게 보니까 그 날이 따라서 지 이름이 써져가고 있어. 그러니까 아까 같이 어린이들이 심적인 상처를 입을까 싶어서 매우 조심스럽게 반응을 하지만은 그 오답을 하는 어린이는 그것이 오답이라고 인정된 순간 여러 가지 반응을 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또 아까 노구치 선생이 쓴 글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무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무시는 아예 상대조차 안 해준다 이 말이죠. 미화하는 것은 차라리 상대를 해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무시라는 것은 아예 상대조차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미움 받는 것보다도 무시당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충격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전 존재의 부정 또는 전 인격의 말살, 전 인격 모욕 이렇게 어린이들은 표현은 않지만은 그렇게 큰 충격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냐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교실에는 오답이라는 없어. 교실에는 오답이라는 것이 아예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오답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인정을 해가지고 그 이른바 오답한 어린이들에게 그렇게 심리적인 큰 충격을 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실에는 오답이 없다. 단지 생각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A라는 생각, B라는 생각, C라는 생각, D라는 생각이 있다고 할 때에 지금까지 해온 대로라면 A가 정답이라면 B, C, D는 전부 다 그야말로 오답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은 그게 오답이 아니라 이 말이죠. 오답이 아니 차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생각의 차이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어린이는 A라고 생각하고 어떤 어린이는 B라고 생각하고 C라고 생각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오답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밤에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책에서 보니까 우리 유태웅 고려대 교수께서 쓰신 글을 보니까 한겨레 신문에 논설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한겨레 신문을 읽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 유태웅 교수, 고려대 교수께서 쓰신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차이는 발전의 소중한 동력이다. 얼마나 우리가 새겨야 할 말이겠습니까? 어린이들이 A, B, C, D 이렇게 반응이 나왔을 때에 그거는 그 중에 어떤 하나가 맞고 다른 생각은 다 틀린 생각이다. 이게 아니라 A, B, C, D 이 생각들이 차가 있다 이 말이죠. 차가 있다. 자, 그런데 그 차는 발전의 소중한 동력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 정답이 아닌 모든 생각을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발전의 소중한 동력을 다 버려버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어째서 그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금광석과 돌. 금광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금이 들어있는 돌덩어리지요. 그런데 그 금광석마다 함유량이 다르다. 금이 들어있는 양, 함유량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은 90%, 어떤 것은 1% 들어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 것, 0%가 있는 것은 이제 그 순수한 돌이지. 그러나 1%가 들어있는 것도 그냥 돌이 아니란 말이에요. 금광석이다 그 말이에요. 90%가 들어있는 것도 금광석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는 100%만 취했습니다. 99% 이하 전부 다 돌로 생각하고 버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1%짜리 붙어서 99%짜리 전부 다 용광로에 넣으면은 돌은 돌대로 나가버리고 금은 금대로 다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가 있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함유량에 차가 있을 뿐이지 단순한 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어린이들의 이 교사의 발문에 대한 응답도 차가 있을 뿐이지 그게 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의미가 없는 생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을 정말 그러는가 수업 사례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데지마 가츠로라고 하는 스쿠바 대학 부속 소학교 선생님께서 하신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한번 선생님들이 보셨으면 꼭 좋겠는데 내가 언제 틈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보는 것하고 그냥 이런 사실 모르고 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자, 문제가 이렇습니다. 2학년입니다. 어린이들이 한 줄로 나란히 줄 서 있습니다. 철수는 앞에서부터 8번째, 뒤에서부터 7번째에 서 있습니다. 줄 서 있는 어린이는 모두 몇 사람입니까? 2학년 어린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전부 다 발표를 다 했어요. 발표를 다 했는데 보니까 16명, 한 줄로 서 있는 어린이 16명, 15명, 14명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다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 여기 어린이들 발표를 다 시켜놓고 그러니까 이 16명이라고 하는 어린이들은 뭐냐면은 앞에서부터 8번째, 뒤에서부터 7번째, 그리고 철수가 한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철수라고 했습니다. 그 수업에서는 마사코라는 어린이 이름인데,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8번째, 뒤에서부터 7번째, 한 가운데 철수. 그래서 다 해서 16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어린이는 설명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부터 8번째, 뒤에서부터 7번째, 그러니까 15사람이다. 보태서 이 어린이들은 어쩝니까? 이 앞에서부터 8번째, 뒤에서부터 7번째, 8번째하고 7번째는 겹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뒤에는 6사람이다. 그래서 14사람이다 이것이. 이렇게 어린이들이 세 가지 생각이 나왔습니다. 어린이들이 전부 쪽지에다가 다 이렇게 식을 써서 냈어요. 냈는데 선생님이 세 개로 딱 나누어 놨어요. 이렇게 세 가지 생각으로. 자, 이래갖고 그 선생님께서는 이 세 가지 생각 중에서 차근차근 검토를 해가는데 어디부터 검토를 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16명부터 검토를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거꾸로 14명 붙어서 차근차근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하겠습니까? 예, 또 우리 최 선생님 어디서부터 검토를 했을까? 제가 잘 어? 못 들었어요. 안 들려? 한 번 더 말해주세요. 못 응? 들었어요. 말씀하신 거 못 들었어요. 어째서 16명이냐, 그 다음에 어째서 15명이냐, 어째서 14명이냐,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할 것이요. 14명, 15명, 16명 붙어서 검토를 할 거예요. 어떤 순서로 검토를 할 것이요. 가장 적은 생각이에요. 응? 답이 아닌 거. 답이 14. 답이 아닌 것. 네. 답이 아닌 것이라니 어떤 거? 14가 답이. 16. 16부터 검토해 간다. 어째서 그럴까? 답부터 말을 해버리면 다른 애들이 생각을 했던 애들이 자신감이 없어져서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거 알고 말을 잘 못할 거. 또 나도 최 선생님과 똑같은 생각했다 하는 선생님들 손 들어보십시오. 슬기로운 머리.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에게도 자 그러면 동그라미 하나 치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만큼 슬기로워졌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동그라미 치게 하자 그런 말입니다. 먼저 그 표에다가 최 선생 말씀대로 그 대지마 선생은 그렇게 했습니다. 16명이라고 생각하는 애들 손들어 말아가지고 그 애들로 하여금 설명시켜요. 근데 그 애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냥 당당하게 뱃속부터 8번째, 뒤에서부터 7번째, 한가운데가 마사코상. 그러므로 16사람입니다.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애기들이 이상하다 그러고 고개를 깨우깨우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 해놓고 잘 들었어요. 그 다음에 15명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14명 설명을 합니다. 자, 설명을 다 끝난 다음에 지금 현재 자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시 묻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모두 다 14사람이 라고 다시 고쳤습니다. 이 대지마 선생은 어째서 14사람 붙어서 검토를 안 하고 말하자면 틀린 답 붙어서 해갔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아까 최 선생님 말한 대로 여기서부터 말해버리면은 정답이 나와버리죠. 그러면 여기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답을 가르쳐 버리면 되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여기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최 선생님도 잘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를 정답을 말해버리면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버려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해 올라가면은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생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어떤 어린이가 그랬어요. 앞에서부터서 8번째, 뒤에서부터 7번째, 한가운데가 어린이가 있다면은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마사코는 2사람이 있어버린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애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네. 지금 요 수업은 무엇입니까? 정답을 알아맞히기 위해서 수업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문제의 정답을 알아맞히기 위해서 수업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사고하게 하기 위해서 사고하게 되면 사고한 만큼 사고력이 길어지니까 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답을 알아맞히는 것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여기 14살부터 해버려야죠. 답 알아맞히는 것이 이 시간 수업의 목적은 아니란 말이죠. 결국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답을 알아내도록 발견하도록 하는 목표로 수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언젠가 이 수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 잠정적인 해답, 덜 완전한 생각, 떡잎생각,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의 원석, 베이스 캠프, 전진적 충전기지 등등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은 여기를 그렇게 본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를 어린이들이요 우리가 말하는 오답, 우리가 흔히 이른바 오답이 무엇이냐면 이런 구실을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어린이들로 하여금 이모로 처모로 골똘히 사고하게 하는 아주 좋은 사고의 재료다 그런 말입니다. 어린이들로 하여금 골똘히 이모로 저모로 사고하게 함에 있어서 무엇인가가 있어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지마 선생은 이것을 바로 그 전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게 하는 재료로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실컷 생각하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마침내 14명이 진리다고 하는 것을 어린이들은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상이란 말이 있죠. 도상이라는 것은 어느 목표를 향해서 가는 도중이라는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진리, 다시 말하면 정답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자면 정답이라. 나는 이 오답이니 정답이니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틀렸습니다, 맞았습니다 이런 말도 틀렸습니다 말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하는 말은 모두가 다 머릿속에서 일단 생각한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과의 차가 있을 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요거요. 그래서 요 진리에 올라가기 위한 계단이죠. 그래서 이 계단 이것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도상생각이다. 도상생각. 즉 저 진리에까지 올라가기 위한 도상에 있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나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이르는 도상의 어느 지점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도상생각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진리가 그러면 어떤 어린이는 여기 생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어린이는 여기 어떤 어린이는 여기를 대뜸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진리에 오르기 위한 계단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어느 계단인가가 있다 그러면 그래서 이것은 도상생각이다. 그래서 도상생각 A, 도상생각 B 이렇게 생각합니다. A와 B의 차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림 그려본 것이 이 그림입니다. 여가 완전한 생각입니다.
진리죠. 완전한 생각이죠. 그런데 아까 어떤 어린이는 여기까지, 어떤 어린이는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어떤 어린이는 여기, 어떤 어린이는 여기. 이렇게 다 진리에 오르기 위한 어느 도상행거가 있다. 어느 도상 계단행거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상생각 A, B, C, D 이렇게 생각하고, 이 도상생각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전진적 충전기지다. 또 이런 말로도 표현해 봤습니다. 자꾸 앞으로 전진해 가기 위한 자꾸 충전해왔거든요. 또 에베레스트 산으로 오르는 그 등반가들이 대뜸 에베레스트 산을 향해서, 정상을 향해서 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다 아다시피 제1캠프, 제2캠프, 제3캠프, 제4캠프, 캠프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제2캠프까지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냐?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만단의 준비를 하고 만단의 계획을 세워갖고 제2캠프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시 제3캠프까지, 그리고 거기서 또 다시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하고 해서 제4, 제5, 마지막에 정상으로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진리에 오르기 위한 베이스 캠프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린이는 여기에 생각을 해내서 여기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예를 들자면 16명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어린이는 15명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때 당시로서는 그 어린이가 생각해낼 수 있는 최상의 생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현재로서는 골똘히 생각해서 얻은 생각이라면은 그 어린이 나름으로는 최상의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이 혼자서는 어떤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누구든지 다 올라갈 수 있는 한계. 혼자서는 거기까지밖에 못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올라온 어린이는 그것이 그 어린이의 한계라고 본다. 골똘히 생각해서 여기 생각을 얻었다면은 그것이 그 어린이의 한계다. 말하자면 혼자서는 더 이상 올라갈 이 상대 어렵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전지와 전능을 다해서 이모로 저모로 골똘히 생각해서 얻은 생각이라면은 혼자서는 이제 더 이상 요 우계 도상 생각까지 올라가기가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서 올라갈 것입니까? 여기에 누가 필요하냐면은 이웃이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서 여기까지 올라간다. 또 이웃과 더불어서 여기까지 올라간다. 여기까지 올라간다. 여기까지 올라간다. 이웃과 더불어서 마침내 여기로 올라간다. 이웃과 더불어서 선생님들 이거 대학에서 다 공부하셨죠? 발달의 최근접 영역. 이것은 비가스키라고 하는 사람의 그야말로 참 위대한 연구 성과인데, 여기까지가 철수라고 하는 어린이가 생각할 수 있는
개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한계다 그런 말이에요. 혼자서는 더 이상 못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철수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 가능성.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그 가지고 있는 가능성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이웃이라는 것은 교사를 포함해서 짝꿍, 모두먼들, 학급 전체 어린이들. 그렇게 되면은 이웃의 도움을 받으면 다 이웃과 더불어서 생각하면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보십시다. 혼자의 힘만으로 성취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다. 그런데 교사와 이웃과 함께라면 성취할 수 있는 여기까지 성취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 영역을 가리켜서 발달의 최근적 영역이라고 비가스키가 말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이른바 발달이 가능한 어떤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을 여태까지는 어쨌습니까? 이러한 발달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멈추게 해버렸다 이거죠. 어찌 그랬습니까? 정답만 찾아가지고 아까와 같이 도상 생각들을 다 버려버리고 정답만 취하고 코멘트하고 칭찬하고 코멘트하고 그렇게 자꾸 나갔죠. 그러므로 어린이들이 전부 다 우리가 그 이른바 틀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그 어린이들이 다 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웃과 더불어서 공부하면은 여기까지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가능성을 다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왜냐하면 정답만 찾아가지고 사고, 이웃과 더불어서 하는 사고를 일치 안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이른바 발달의 최근적 영역이라고 하는 개념조차 그런 학급에서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게 제가 마음대로 도상생각이니 무슨 전진적 충전 기진이 베이스 캠프니 이런 말을 써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요거는 제 혼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이 지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되겠으나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이 없으면은 아무리 이웃이 있고 아무리 아까와 같이 조건이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주 결정적인 거. 선생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나름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선생님 손 들어보십시오. 슬기로운 머리. 또 발표는 철수가 했지만은 철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는 다 철수하고 똑같은 발표를 한 것과 똑같죠. 그래서 그 어린이들도 인정하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한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래서 슬기로운 머리 해서 인정을 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실은 어떤 것이냐? 교실은 각자의 생각을 마련하고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주지요. 발문을 던지죠. 그래서 어린이들 어떤 문제에 부딪힙니다. 각자의 생각을 마련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전원 앞에 제시한다. 자기 나름의 생각을 그러니까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답을 알아맞추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이마로 저마로 골똘히 생각해서 마련한 자기 나름의 생각입니다. 각자가 그런 생각을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각자가 마련한 그 자기 나름의 생각은 다 차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차가 있어. 차가 있은 게 좋다고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아까 그랬죠? 차라고 하는 것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필요한 요소라는 것이 아까 얘기가 됐죠. 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전원 앞에 내놓는다 그 말이에요. 아까 저것을 보면은 우리 반 친구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지 않아요? 가령 내가 C를 선택했는데 D를 선택한 사람도 있다면은 자, 어째서 D를 선택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퇴차 D 생각이 맞은 것도 같다. 이렇게 맞은 것도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맞은 것도 같다고 하는 판단을 한 것이 바로 그 사고 행위란 말이에요. 그만큼 저 표 때문에 그 어린이는 사고했던 것입니다. 저것이 왜 저런 것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각자로 하여금 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이웃과 더불어 학습할 때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 저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전원 앞에 제시하여 절차 탕마하는 것. 절차 탕마한다는 말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곧 이웃과 더불어 사고함으로써 사고력을 기르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가? 교실이 그렇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교실은 어린이들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문제가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고 절반 정도 들똥말똥하다. 그럴 때가 제일로 사람의 도전감을 불러일으킨다고 그럽니다. 그런 문제를 던져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린이들이 사고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각자의 생각을 마련하고 그것을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고. 자,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한 것을 전원 앞에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 발표하는 방법은 따로 또 이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시습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제시한단 말은 다 내놓는다고 말이에요. 여러 사람 앞에 여러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다 내놓는다. 다 내놓은 것을 가지고 이제 절차 탕마한다는 것은 갈고 다듬는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곧 이웃과 더불어 사고함으로써 사고력을 기르는 일이다. 교실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그런 곳이다 이 말입니다. 정답을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히기 대회를 하는 대회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각자가 지금 부딪힌 문제에 대해서 이마로 저마로 골똘히 생각하세요. 마련한 생각, 자기 나름의 생각, 이것을 전부 다 내놓고 전부 다 내놓는단 말이에요. 내놓으면 서로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있는 것들이 부딪히고 하는 과정 속에서 갈고 다듬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바다에서 바위가 부딪히면은 깨지겠죠. 파도에 의해서 깨진다. 깨질 때는 막 그 모서리가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시 파도에 의해서 자꾸 서로 부딪히고 그러면 점점 이 모서리가 없어지고 둥글해지고 둥글해지죠. 요거 갈고 다듬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게 지적으로 갈고 다듬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까와 같이 자기의 한계선에서 끝이지 아니하고
이웃과 더불어서 갈고 다듬어진다. 더불어서 학습하는 동안에 갈고 다듬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절차탕마라. 자, 절차탕마란 말은 이런 뜻이죠. 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문지를 절, 갈, 차, 옥, 다듬을, 탁, 그 다음에 갈, 마. 이렇게 해서 절차탕마인데 사전에 보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어요. 옥석 등을 자르고 갈고 다듬듯이 도덕이나 학문을 닦는 일.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끼리 서로 격려하면서 가르쳐주고 배우며 학덕을 닦는 일.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와 같이 서로 차이가 있는 서로 다른 생각을 내놓고 토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바다에서 돌들이 부딪히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갈고 다듬어지는 것 마냥으로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절차탕마란 말을 앞으로 이제 우리는 많이 쓰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남곡이라고 하는 인문운동가라고 하는데 이분이 한겨레 신문에 글을 써냈어요. 그 신문에 보니까 이분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또 여기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정하지 않고 이것이 정답이다. 단정하지 않고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모두가 각자의 생각을 내놓고 각자의 지혜를 모아서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이 말이야. 무엇이 옳은가 함께 찾아 나설 때 자신의 소중한 지식과 경험은 물론 상대의 그것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요렇게 양반 인문운동가예요. 뭐 수업을 하는 교사도 아니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아주 훌륭한 글을 썼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 수업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순이의 불완전한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순이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0.1이 열이면 0.10으로 생각하다. 이것입니다. 0.1 하나씩 0.2, 0.4 쭉 해갖고 그래서 0.10이다 이것이. 순위는 0.10이라고 했다. 전에 같으면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 알아맞히기 대회장에서 하는 일 같으면은 뭔 소리요? 하고 아주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대로 버려버렸을 것이다 이 말. 그런데 이 선생님 어떻게 하느냐면 대차 10개다고 말이에요. 0.1이 10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0.10이다 이거. 0.10. 그런데 또 다르게 말할 수 없겠냐? 하고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다르게 말할 수 없겠느냐? 하면서 이것을 딱 보입니다. 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 어린이들이 그러면 0.10이라는 것은 온놈 하나다. 온놈 하나다 이것이. 전체다 이거. 전체 1이다 이것이. 그래서 0.10이라는 것과 1과는 같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래서 가시화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눈으로 볼 수 있게 요거 눈으로 볼 수 있게 한다. 눈으로 안 보고 여기서 설명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가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얘기가 옆으로 나갔는데 교실에는 선생님이 3분 계신다 이거. 하나는 내가 한 사람 선생님이 어린이들 선생님. 또 하나는 누구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웃 짝꿍을 비롯해서 이웃 친구들을 생각해서 내 생각과 비교해서
갈고 다듬는다 이거. 이웃.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생님이 누굽니까? 실물.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자료. 그림도 되고 사진도 되고 실물도 되고 또 이와 같은 도표 같은 것도 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말로만 하면은 알아먹지 못해요. 근데 실제로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시화라. 그러니까 우리는 교실에 세 사람 선생님이 있다. 첫째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자료 선생님, 매체 선생님, 그 다음에 이웃이라는 선생님이 있다. 이 세 선생님이 그야말로 나를 가르쳐 줘야 된다요. 그런데 우리는 어쩝니까? 가시화하는 매체, 성가시다고 그냥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 더불어서 하는 학습을 거의 안 하고 선생님하고 1대1로만 하고 있다. 선생님 혼자서 가르친다. 이 얘기가 옆으로 나갔습니다만 아무튼 이래서 결국은 A들한테 어쩌고 하셨습니까? 0.10이 아니라 이럴 때는 1로 나타낸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0.9 어디까지나 1이 못 되니까 그래서 1이 다 되어버린 여기서는 0.10이라고 않고 1로 말한다. 이렇게 하면 애기들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고 갔는데 그래서 교실엔 오답이란 없다. 오답이란 없고 오직 함유량이 다른 진리광이 있을 뿐이다. 아까 금광석이라고 그랬죠. 근데 나는 조금 말을 바꿔갖고 진리광, 진리를 함유하고 있는 진리 함유량에 차가 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틀린 답, 이른바 오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무엇이냐면 아까 광석으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전부 다 금광석이다 이 말이에요. 차이가 있을 뿐.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나는 그것을 아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금광석 얘기했고 이것은 이제 여기서 우리는 진리광이라고 했으면서 진리광석이다. 진리광석. 그러니까 진리의 함유량의 차가 있을 뿐이다 이 말. 그래서 어쩝니까? 어린이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각자의 자기 나름의 생각이죠. 각자의 자기 나름의 생각이 하나 나올 때 하나가 나왔습니다. A라는 생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어린이들이 자기의 생각과 A와 비교해서 사고를 합니다. 생각에 맞으면 갈고 다듬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20명이 있다면 20가지 나를 제외하고는 19가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19번을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19번을 나로 하여금 사고할 수 있도록 해준 19명 친구들이 고마울 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그 아까 같이 정답을 참 선생님 머릿속에는 정답 알아맞추기 일을 할 경우에는 오직 하나밖에 쓸모가 없었는데 이제는 어쨌습니까? 전부가 다 나로 하여금 사고하게 해주는 고마운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고마운 이웃들이다 이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사고할 수 있도록 사고의 재료를 제공해준 고마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조금 이해가 서툴어갖고 이해가 잘 안 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진리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생각을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캠프 또는 도상 생각 또는 전진적 충전 기지라고 말하는 요거 각자의 지적 도달점 현재의 나로서는 여기까지 더 이상 못 올라간다. 그런데 나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능성은 누구로 인해서 실현이 되느냐? 이웃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아까와 같이 매체, 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나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것은 도상 생각이라고도 말하지만은 덜 완전한 생각이다. 그렇게 쉬운 말로 덜 완전한 생각이다. 그래서 덜 완전한 생각 가운데에는 완전한 부분을 발견하여 평가한다. 덜 완전한 생각 가운데 있는 완전한 부분을 발견하여 평가하자. 자, 여기 보십시오. 보통 우리는 지금 이 어린이는 다 맞았어요. 근데 여기만 틀렸어. 여기 덧셈 2 더하기 3만 하면 여기서 1이 받아 올려졌는데 그것을 미처 모르고 5라고 적었다면 다른 데는 다 받았는데. 근데 우리는 이건 답이 틀리니까 틀려 하고 싹 그어본다 이거야. 얼마나 무정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감점법이라고. 근데 이 선생님은 그걸 안 했어요. 다 맞았다, 또 맞았다. 아, 얘가 조금 틀렸다.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가점법이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감점법으로 했다. 자, 이제 앞으로 오늘 어찌 하시겠습니까? 가점법으로 해서 어디까지 맞았고 어디까지 틀리냐는 것을 애들이 금방 알 수 있게. 이런 경우는 다 맞았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딱. 다 맞았다. 이렇게. 그래서 완전한 부분을 발견하여 평가한다. 이것은 제가 본 그 수업 장관 속에서 찾은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늘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내가 참관하고 있는 자리 바로 앞에 있는 어린이가 당한 일입니다. 그 보면 4 곱하기 16이죠.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라 이것이요. 그런데 이 어린이 어떻게 그렸냐? 이 어린이는 4개씩 2번 그리고 4개씩 3번 그리고 4개씩 4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와서 틀렸다 이거죠. 아, 틀렸다 해갖고 그냥 무엇입니까? 빨간 펜으로 갖고 그냥 이렇게 요 선생님이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얼마나 정답주의의 포로입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이것이요. 그런데 어린이는 어찌 생각했습니까? 4가 1번, 2번, 3번, 4번. 누가 더 잘했어요? 누가 더 구구법의 원리에 맞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 참 내가 그걸 보고 얼른 그것을 복사해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요렇게 해라 이것이에요. 이렇게 4개씩 해라고 어린이들이 해놓은 것은 전부 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언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아주 유명하죠. 전국적으로. 이것은 뭐냐면은 선생님이 준 문제가 이렇습니다. 삼각형 2개로 사각형 하나를 만드시오. 삼각형 2개로. 선생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것이 있습니다. 요 삼각형 하나, 둘 해서 사각형 만들어라 이거. 이거 선생님 머릿속에는 정답이에요. 그런데 요 S라는 어린이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것 더하기 이것. 삼각형 2개 아니에요? 그래갖고 여기다 딱 보니까 여기가 사각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각형 2개 갖고 사각형 하나 만들었다. 근데 선생님 머릿속에는 오직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틀려. 그래서 싹 그어버렸다. 그래서 어린이가 항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십니까? 또 아주 그냥 굉장히 유명해져 보세요. 이것이 인터넷에서 확 그래서 말하자면 유일 정답주의의 포로가 된 교사 내가 쓴 말입니다만 그야말로 정답주의의 포로다 이 말이에요. 오직 머릿속에 이거밖에 없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정답 알아맞히기 대회장이요.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 알아맞히기라는 것은 애기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죠. 몇몇 어린이를 제외하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지와 전능을 다해서 이마로 저마로 생각해 본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아주 황당무계한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생각해냈다 이거. 결과적으로 황당무계한 것이지만은 황당무계한 생각을 해냈다 이것이죠. 생각을 했다, 사고를 했다 이거. 사고하는 과정이 소중하다 이거. 그 사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고한 만큼 그 어린이는 사고력이 길어졌다 이것이죠. 답은 황당무계한 것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머리는 슬기로워졌다 이 말. 수업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린이 각자로 하여금 사고하게 함으로써 사고력 기르는 것이 수업의 최종 목표예요. 그런다면 그 어린이는 사고를 함으로써 사고력을 충분히 그것을 보장해라 이것이요. 그것을 선생님들은 그것을 보장해서 각자로 하여금 각자 나름으로 사고력을 기르도록 보장을 해라. 이것입니다. 근데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쩌습니까? 아까 저 선생님 4 곱하기 4 그 경 얼마나 철저한 정답주의자입니까? 완전히 정답주의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프로크루테스의 철침대라는 말로 비유를 합니다. 프로크루테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인데 여관업을 한답니다. 하룻밤 묵기를 원하는 손님이 오게 되면 아주 잘 갖고 놓은 자기 안방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침대에 누워라고 합니다. 침대에 누워가지고 침대하고 키가 딱 맞으면은 아주 후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침대보다 조금만 더 길면은 긴 만큼만 차각하고 잘라본다. 그 다음에 짧으면은 자기 침대보다 더 키가 작으면은 느려갖고 딱 맞춰. 그러니까 프로크루테스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자기 철침대예요. 우리 선생님들의 판단의 기준이 전부 다 이 프로크루테스의 철침대다. 철침대 똑같아. 머릿속에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 자기 머릿속에 있는 정답, 이것에 맞지 않으면 전부 다 틀린다. 그래서 이런 비극이 생긴다 이런 말. 자, 우리가 만약에 정답을 알아맞히게 하는 것, 옛날 옛적에 했던 것처럼 정답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외우고 이런 시대였다면 모르지만은 지금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과서에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지식으로 그 지식을 수단으로 해서 뭘 얻도록 합니까? 사고력 기르는 거란 말이요. 그런데 그 지식을 교과서에 있는 지식으로 사고력을 기르는데 결과적으로 그 지식도 전부 다 획득이 된다 이 말. 지식도 획득되고 사고력도 획득되고 탐구력도 획득되고. 자, 그래서
어린이들의 오답에는요, 그 나름대로 논리가 다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경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2는 4분의 3이 있다고 하는 것이 교과서에 나와 있어서 우리가 그대로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수은이는 어떻게 생각하냐? 8분의 3이라고 얘기합니다. 8분의 3. 왜 8분의 3이냐면은 분모도 더하고 분자도 더해서 8분의 3이다 이것이요. 그러면서 그는 딱 그림을 그려갖고 그야말로 무엇입니까? 자기 나름의 사고와 논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사분의 2, 그러니까 지금 요거 더하기는 요거 된다 그 말이니. 이게 요것을 요리, 요것을 요리. 딱 하면은 전체를 8조각으로 나누어서 그 중에 3조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8분의 3이다 이거죠. 틀립니까? 이것이 순위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순위의 사고이고 논리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정답 알아맞히기를 하는 선생님한테 어쩌겠어요? 틀려. 뭐 다 이거 버려버리겠죠.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을 때 다 버려본다 이 말이죠. 이 좋은 것을 수은이가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반 전체는 여러 가지 생각과 적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이 생각은 틀린 생각이다 하고 결론을 얻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그 결론을 얻어내는 과정 속에서 모든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그 이른바 수학적 사고란 말이에요. 수학적 사고를 그렇게 해서 기른다 이 말이에요. 또 그래서 그 어린이들에게 그 오답에 나름대로 있는 사고와 논리 이것을 설명을 시키고 음미를 해야 합니다. 자, 또 우리가 얼른 알아먹기 쉽게 오답이라는 말을 여기서 썼습니다만은 사실은 교실에는 오답이 없기 때문에 틀립니다라는 말도 없다 이 말이에요. 어린이들이 선생님 그 아무개 생각 틀렸습니다. 그런 말 써서 안 된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그것이 아까 왔지 무엇입니까? 저 진리에까지 오르기 위한 베이스 캠프이다. 도상 생각이다. 나에게는 엄청나게 고맙고도 소중한 생각이다 이 말. 그래서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어린이의 생각 하나가 나올 때마다 우리 반 전체는 어쩐다고요? 진리에 한 걸음씩 다가간다 이 말. 진리, 수업 목표에 도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어린이가 A라는 생각을 내놨어요. 나는 A라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어린이가 A라는 생각을 내놨다. 그것을 재료로 해서 내 생각과 비교해 보니까 아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이네. 그래서 자기 생각과 그 생각을 조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다 더 타당한 생각으로 만들어갔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애기들이 다 그러도록 훈련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생각이 하나 나올 때마다 우리 반 전체가 사고함으로 말미암아서 진리의 한 걸음 다가간다. 그래서 그런 말 씁니다. 내가 그런 말 쓰는 게 뭐냐면 어떤 생각이 하나 나올 때마다 그 생각이 황당무계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우리 반 전체 어린이들이 사고하는 재료가 돼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 황당무계한 생각 하나가 나올 때마다 우리 반 전체는 진리에 한 걸음씩 다가간다. 또 한 걸음 다가간다. 20명이 있다면 나를 제외한 19개의 생각에 의해서 19번 다가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온 생각을 생각마다 이름을 붙여주자. 그래서 덜 완전한 생각이단 말이에요. 각자의 생각. 그것은 수은이가 그랬으면 수은이식 생각, 철수 같으면 철수식 생각. 이렇게 이름을 짓자고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철수식 생각, 수은이식 생각. 법률에도 이름 있죠. 김영란법, 유명한 김영란법. 이렇게 해서 법률에도 이름이 있는 것처럼 생각도 이름을 지어줘. 또 그 다음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누군가가 생각을 발표했다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사고의 소재를 제공해준 은인이다 이 말. 이 사실을 안 어린이들은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체험을 통해서 소박했던 자기 나름의 생각을 아주 타당한 생각으로 향상적으로 변형쉽게 본 체험을 한 어린이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고마운 존재다 이 말이야. 그로 인해서 내가 지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더니 어제까지는 내가 무시하고 찌럭찌럭 건들고 말이요, 소외시키고 그랬던 어린이가 오늘 보니까 굉장히 고마운, 나로 하여금 사고하게 해준 은인이다 이 말. 그래서 왕따 같은 거 없어. 이제 그런 반에서는 이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은 그런 거 없어. 어떤 어린이가 말이 되풀이되지만은 황당무계한 생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으로 인해서 나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생각한 만큼 나의 사고력은 향상됐다 이 말이야. 그러고 보니 어저께까지 내가 찌럭찌럭 건들고 말이요, 무시하고 했던 그 친구가 오늘 새삼스럽게 더없이 소중한 존재로 여겨진다 말이야. 이렇게 되면은 학급에 무슨 왕따가 있을 수 없다 말이야. 이지매 같은 거인 찌럭찌럭 놀려먹고 그가 고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즐겨하는 그런 못된 것, 우리가 그것을 뭐라 이지매라고 했죠. 상대가 내가 막 고통을 내가 건들고 말이야 막 고통스럽게 하면 그가 고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즐기는 그런 거. 어저께까지는 그랬는데 이제 알고 보니 나에게는 둘도 없이 소중한 존재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린이들이 각자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하고 그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전부 다 발표하게끔 우리 반 어린이들이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발표할 필요가 있다. 그 어떻게 발표하느냐 하는 것은 이 다음에 내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황당무계한 생각도 대단히 의의가 있다. 황당무계한 생각의 의. 아무리 어리석은 생각이라도 말하여라. 여러분이 어린이들한테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생각이라도 말하여라. 그 내용은 하여간에 말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고한 만큼 너는 지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이것은 선생님 하는 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뇌과학자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애기들한테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요. 가도 히데요시, 유명한 뇌과학자지요.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아무리 어리석은 생각이라도 말하여라. 애기들한테 그러고 얘기해라고 말이야. 그 내용은 하여간에 네가 말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고온 만큼 너는 지적으로 성장한다. 그런 것을 애기들한테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서로 발표하려고 한다. 서로 발표하려고.
여태까지는 서로 안 하려고 그랬어. 서로 안 하려고. 선생님 나는 지명은 어쨌거나 하고 뭐 숨었다 이 말이야. 왜 그랬을까요? 아까와 같이 무시당하기 때문에. 이른바 오답을 말해보면 무시당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숨는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오답은 뭐가 같냐? 다이아몬드의 원석과 같다 이것입니다. 다이아몬드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다이아몬드의 원석이 있어요. 선생님 다이아몬드 원석 보셨어요? 예, 우린 전라북도의 이리가 아주 유명한 다이아몬드 고장이지요. 거기 가면 원석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는 것은 얼른 보면은 조금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안 이뻐요. 근데 그것을 갈고 다듬어 가지고 저렇게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어린이들의 생각이 황당무계한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들이 절차 탁말을 하게 되면은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된다 이거예요. 내가 비유해서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선생님 이해가 가시지요? 그래서 요 오답이란 말, 알아먹기 쉽게 오답이란 말을 합니다. 오답은 투자하지 아니하고 얻은 값진 자원이다. 그래서 존 두이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고의 고향은 시행착오다. 사고의 고향은 어디냐? 시행착오다. 시행착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시행착오, 오답을 만들어내는 것이 시행착오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사고의 고향은 시행착오다. 이것도 좀 우리가 외워둘 필요가 있겠어. 그래서 어린이들이 아까 같이 어린이들이 또 다이아몬드의 원석 어린이들이 발표를 하죠. 다이아몬드 빛이 보인다. 지금 완전히 다이아몬드는 아니지만은 네가 발표한 것은 다이아몬드는 아니지만은 다이아몬드 빛이 보인다. 빛이 보여.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면 애들은 찍었어요. 다이아몬드가 무엇인지 애기들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은 갈고 다듬어져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값비싼 그런 거 생각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가 발표한 그 내용 속에 선생님이 볼 때 다이아몬드 빛이 보인다. 그 말 어쩌겠습니까? 어린이들이 이해한다면 대단히 기쁨을 느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 이른바 오류나 실수는 필요 불가결한 사고의 재료이며 발전의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조금 말해보자면 안다는 것은 모르는 일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아지는 일이다 하는 것. 그러므로 모른다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모르는 영역이 점점 넓어진다. 그러므로 그대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앞으로 전개될 그 넓이가 지금 보인다 이것이죠. 안다는 것은 모르는 일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니까 네가 무엇을 모른다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할까요? 교실에는 오답이란 없다. 야, 이렇게 해서 오답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음.